안녕하세요. 부산 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의 반복적인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긴 염증을 없애주고, 두 번째로는 이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주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염증을 없애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로는 마찬가지로 본인의 몸에 맞는 적절한 부하를 주고, 또한 실생활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드시는 약, 복용하는 약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시는 약 같은 경우에는 소염, 염증을 줄이고 진통, 통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한 약물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염 진통 성분이 포함된 약을 족저근막 주변으로 주사를 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드시는 약으로 완벽하게 낫는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불편했던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길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혹은 족저근막의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드시는 약만으로는 증상의 완벽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가장 흔히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체외 충격파인데요. 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충격을 줘서 안쪽에 미세한 자극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혈관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새로운 혈관들이 다시 조직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병든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좀 당겨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체외 충격파 시술을 많은 경우에는 5에서 6회 정도 받아보시면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족저근막염은 수술을 통해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또 그동안 치료했던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세 파열이 반복되는 상태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정상 조직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또 미세하게 파열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족저근막도 염증이 생기고 미세 파열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번 염증이 있었던 부분은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세 파열이 다시 생긴다든지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에는 재발할 수 있겠습니다. 찜질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아니면 두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막상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과 그리고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족저근막염 증상이 충분히 좋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족저근막이 부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뛴다고 해서 똑같이 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몇 킬로 뛰었으니까 나도 몇 킬로 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몸에서 보내는 이상신호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또 발에 부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에 미세하게 통증이 있다거나 불편감이 있다 하면 불편감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하고 또 다시 운동을 할 때는 강도를 서서히 높여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맨발 걷기는 다른 부위에는 좋을 수 있지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또 발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하시고, 내가 발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불편함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발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발바닥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이 발바닥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들을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족저근막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아프지 않은 발, 건강한 발로 생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건우정형외과 박철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